안녕하세요, 보일트입니다. 일회용품 시간이 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일회용품은 바로 ST컴에서 나온 4K 웹캠입니다. 이게 웹캠이 요새 계속 필요하죠. 아무래도 뭐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도 재택근무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회의 같은 걸 하실 때 비대면으로 또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웹캠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계속 인기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4K 웹캠을 갖고 왔는데 4K 웹캠이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제일 좋다고 알려진 로지텍의 브리오 4K 웹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만원, 30만원 가까이 하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조사들도 QHD 화질만 가도 1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웹캠들이 굉장히 많은데, ST컴의 4K 웹캠은 8만원대에 구할 수 있어갖고 제가 4K 있네 이렇게 싸다고 싶어서 한번 호기심에 이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일단 스펙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외형까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다시 화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펙부터 읽어드리면요, 이게 울트라 UHD 4K고요 그래서 3840 곱하기 2160까지 완벽하게 UHD가 지원이 됩니다. 4K를 직접 제대로 녹화를 하시려면 윈도우에 딸린 카메라 앱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반들캠 같은 웹캠 녹화까지 가능한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제대로 4K까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웹캠 화소수 자체가 800만 화소이기 때문에 다른 웹캠들보다는 확실히 화소수가 높아서 4K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화질 자체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가로화각이 88.2도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은 최대 30프레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살짝 아쉽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포커스가 오토포커스가 안 됩니다. 고정 초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한 부분이, 고정 초점이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일단 박스 열어서 웹캠을 보여드릴게요. 웹캠 안에 구성품은 웹캠과 케이블이 일체형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까지 있는 게 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라이버시 필터가 외부로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직접 안 쓸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고 쓸 때는 열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덮개식이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드식이라서 굉장히 좀 심미적인 부분도 좋고요. 사용할 때도 그냥 이렇게 쓱 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부분은요, 이제 클립형 스탠드인데요. 클립형 스탠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클립이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노트 8이 모니터라고 치면 이렇게 잡고 조여주면은 거치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새 슬림형 모니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클립의 아구 힘이 좀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클립의 힘이 너무 셌으면은 모니터들의 액정 패널이 조금 손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힘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설계한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밑에는 삼각대 나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니터에 조금 거치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니면 모니터 말고 다른 위치에 좀 거치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4분의 1인치 나사를 탑재하고 있는 삼각대면 모두 호환이 되기 때문에 삼각대에다가 꽂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약간 보레드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가로로는 360도까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수평 조절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각도 조절도 어느 정도 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약간 좀 너무 예민한 느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손으로 살짝만 톡 건드려도 약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조여주거나 풀어줄 수 있는 나사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프라이버시 필터 얘기하면서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옆에 LED가 있거든요. 이 LED가 이렇게 웹캠이 작동 중일 때 파란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일반 카메라의 이런 화면 비교, 화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ST컴 4K 웹캠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확실히 좀 약간 어둡고 그 다음에 좀 푸르딩딩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푸르딩딩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본 웹캠 세팅이 너무 좀 붉게 나와서 최대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차라리 푸르딩딩한 게 맞더라고요. 원래 웹캠 세팅이 이렇습니다. 꽤 붉어요. 그래서 지금 소니 알파 6400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색감이 제가 눈으로 보는 색감이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4K 웹캠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좀 붉은 감이 있죠. 그 다음에 뒤가 이게 흰색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흰색 배경 자체가 좀 붉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붉은기를 빼려고 세팅을 건드려서 쓰고 있는 건데, 보시면 지금 이건 기본 세팅인 거고요. 화이트 밸런스 자동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색상을 121 정도까지 올려서 씁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4600이 아니라 4100 정도로 낮춰서 쓰고 있어요. 이 정도 세팅으로 맞춰놓고 써야지 그나마 좀 붉은기도 덜하고 푸르딩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화이트 밸런스에 가깝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노이즈도 미러리스에 비해서는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흰 배경이 아니라 이렇게 그레이 배경이 있으면요, 이 노이즈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저조도에서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웹캠이 아무래도 실내라는 좀 저조도 환경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두워지면은 노이즈가 많이 낀다는 것 자체가 웹캠의 기본기가 조금 딸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약간 어두운 게 좀 뭉쳐서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거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일반적인 회의나 아니면 비대면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4K까지는 그렇게 큰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 4K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1인 방송이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조금 더 간편하게 촬영을 하려고 4K 웹캠을 사용하시는
하실 것 같은데 화질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점수를 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듀얼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음질도 지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듣고 계시는 소리는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웹캠으로 들리는 소리인데요. 그나마 거리가 멀어서 아마 소리가 너무 찢어지는 현상은 좀 덜할 것 같은데, 마이크가 달려있긴 하지만 이럴 거면 거의 마이크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이크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뭔가 좀 계속 작동 소음 같은 게 들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포커스도 고정 초점인데 왜 그런 소음이 들리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캠을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은 발열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휴대폰으로 3D 게임 이런 거 돌리고 나면 굉장히 좀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 정도 발열이 카메라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명한 건 정말 선명합니다. 링라이트 거치대 박스인데요. 이거 지금 확대를 한번 당겨 볼게요. 확대 당겨도 글씨가 어느 정도 잘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게 4K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그 다음에 화각은 약간 취향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각은 굉장히 좀 넓죠. 지금 제가 최대한 미러리스랑 웹캠이랑 위치를 맞춰놨는데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화각을 비교해 보면은, 카메라는 제가 양팔을 다 벌리는 게 왼손이 조금 잘리는 모습이죠. 오른손도 살짝씩 잘리고요. 근데 웹캠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양옆으로 추가로 더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각은 정말 넓은 건데 너무 좀 주변 정리를 더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 화각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냥 살짝 아쉽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초점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 건데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 작았다가 거리를 측정해가면서 한번 초점 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cm에서는요 선명하게 잡히고요. 25cm에서도 문제없이 선명하게 잘 보이죠. 20cm에서는요 약간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15cm에서는 확실히 포커스가 좀 안 맞는 느낌이죠. 고정 포커스의 초점은 25cm 정도가 초점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초점이 잘 맞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오토포커스가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불편함이 안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오토포커스가 좀 잘 안 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했을 때 꿀렁꿀렁이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고정 포커스라서 꿀렁꿀렁하는 포커스 현상이 없어서 오히려 화면의 안정성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일회용품 ST컴 4K 웹캠 같은 경우에는요, 웹캠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면 차라리 조금 더 검증된 많이들 사용하시는 로지텍 쪽의 웹캠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약간 가격대가 더 나가고요. 그나마 비슷한 가격대는 4K가 지원이 안 되긴 하지만 그게 아무런 세팅 없이 쓰기에는 더 속 편하고, 이 카메라는 제일 좀 아쉬운 게, 카메라는 웹캠에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다이내믹 레인지, 그러니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 표현하는 역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색감 자체가 기본 세팅으로는 그렇게 썩 보편적이지 않다, 너무 붉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저냥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남들에게 웹캠 추천을 할 때 이 제품을 추천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일회용품 ST컴 4K 웹캠은 굳이 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